왜 송순호 후보가 그럼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총선에 도전이 처음인데, 처음이죠. 예. 저는 이제 시의원 3번, 이제 도의원 1번, 16년 동안 지방의정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을 합치면 한 30년 정도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행정학과의 김인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합천이기 때문에 마산 온 지는 거의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산 올 때만 하더라도 마산은 전국 7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남의 7대 도시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32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마산이 쇠락하고 쇠퇴했는데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래 보면 과연 마산 시민들이 전국 7대 도시를 경남의 7대 도시에도 안 되게끔 만드는 거냐. 저는 마산 시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산 시민들은 32년 동안 마산을 좀 더 살게 좋게 해달라. 마산을 발전시켜달라. 이런 의지를 모아서 본인들의 권한을 국회의원이나 행정을 하는 시장에게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32년 동안 보니까 우리 마산 지역에는 국민의힘과 그 전신정당이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여러 당이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그 의원들에게만 우리 마산 시민들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마산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맡기면서 마산을 발전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마산을 거의 망쳐놓은 결과를 난 초래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산은 기업도 다 떠났어요. 청년도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도 뺏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산이란 이름마저도 뺏겼단 말이죠. 어째 보면 마산은 모든 걸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산을 망쳐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3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마산을 잘 살게 발전시켜달라고 특정 정당 세력에게 마산을 맡겼는데 이 책임을 져야 될 특정 정치인들과 세력들은 이 마산이 망한 것 관련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고 32년 동안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당선되다 보니까 이 당선된 정치인들은 마산 시민들의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공천권을 진 사람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국민들의 눈치는 안 봐요. 유권자들의 눈치를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가 완전한 지역주의로 점철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문화와 지역주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마산의 새로운 맛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도전은 뭐냐면 이런 지역주의에 정말 맞짱 뜨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 교체, 인물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마산을 만들어 보겠다. 그 자산들이 저는 16년간의 지방의정 활동, 그리고 30년 동안의 시민운동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과 호흡하고 주민들과 눈치 보는 주민들의 힘으로 마산을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 MBC 경남홀에서 후보자 TV 토론회 방송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윤한홍 후보, 국민의힘 윤 후보와의 또 설전 신경전도 상당했습니다. 제가 진행자였기 때문에 직접 느꼈는데 그렇죠. 윤한홍 후보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윤한홍 후보는 사실은 뭐 굉장히 학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산고등학교를 졸업, 그때는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행정고시가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홍준표 도지사 때 어쨌든 홍준표 도지사의 마음에 들었던지 경상남도 부지사로 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행정적 처리 능력은 있는 걸로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행정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저는 뭐 많은 도움을 줘서 사실은 그때 안홍준 의원과 경선을 붙어서 안홍준 의원을 이기고 해운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재선을 하고 3선 도전하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업무 처리 능력과 뛰어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됐으면 뭐냐면 8년 동안 그래도 그러면 마산이 무너져 간다 이렇게 하면 마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마산을 뭔가 살렸어야 되는데 저는 마산은 8년 동안 윤한홍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그다지 바뀐 게 없다.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국회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그 홍준표
후보와 윤한홍 후보가 사실은 이제 경선을 했잖아요. 당내에서. 예. 그때 예를 들면 홍준표 때문에 사실 정치를 했다고 한이 아닌데 홍준표 후보를 도왔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가서 도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이전 TF 팀장도 맡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으면서 그걸 용산 시대를 열었다고 본인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무리하게 이전했고 용산 시대를 열었다고 자기 의정부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들을 해놓고 그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가질 자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능력은 실무력과 뛰어날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평가는 높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 능력 있겠구나 하는 기준들은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 점도 체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대 현안 마산 회원구 어떤 겁니까? 저는 마산의 최대 현안은 사실은 이제 그 인구 소멸 문제라고 봐요. 인구 소멸 문제. 네. 예.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구 소멸하면 저출생 문제 때문에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쉽게 말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의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해운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이제 2023년도에 신생아 출생 숫자를 제가 동마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세계동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회성동에는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5명이 태어났어요. 그다음 합성 이동에는 6명. 그다음 봉암동에는 7명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 6, 7명. 이게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동에서 일어나는 출생의 문제예요. 7년 후에 만 6년 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건데 결국 신입생은 5명, 6명, 7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걔들도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5개 구 중에서도 아마 가장 적은 출생률이 가장 낮죠. 그런데 내서초등학교 제가 이제 해보니까 내서초등학교 원래 신입생이 3명이라 그래요. 거의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학교가. 그런데 전교생이 32명이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상태로 마산이 10년, 15년 정도 가게 되면 마산은 저는 정말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이제 태산입니다. 그래서 마산의 실질적인 가장 큰 해란 문제는 인구 소멸 문제를 출발로 해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인구 저출생 문제 극복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야 된다. 우리 마산 해운구에도 마산 해운구 비상사태로 선포를 해서 이거와 관련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공약에 결혼, 출생, 양육에 1+1 그래서 2억 군을 예를 들면 결혼하고 출생하고 양육하는데 그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가장 큰 해난 문제는 지역 소멸, 저출생 문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마산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